홍석준 의원님. 네. 이게 뭔가 좀 복잡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 대표의 회동 이게 있었는가? 그리고 한 차례 더 하려고 했다 불발됐다. 이 자체에 대해서 이게 진실 공방처럼 비춰지고 있거든요. 당내에서 약간 좀 당혹스럽습니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일단은 뭐 만난 것 자체가 사실은 뭐 공개되면 안 되는 일정이기 예. 때문에 뭐 사실 확인이 뭐 그렇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실은 부인을 했다. 대통령실은 이제 부인을 예. 했으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최근에 뭐 만나신 것 같지는 않으시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부인까지 했는데 만났는데 부인했다.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예, 만나신 건 아니실 거고 예. 그 이준석 대표 말처럼 그 대통령께서는 좀 주요한 사안마다 좀 전화나 뭐 다른 채널로 그 소통을 이제 좀 활발하게 하시는 편이죠. 뭐 저도 뭐 대통령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뭐 소통을 한번 했는데 예. 이준석 대표가 아마 뭐 조금 그런 뭐 이야기를 조금 뭐 확대 해석해서 항상 대통령과 상시 소통하고 있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고 또 이제 지금 시점이 뭐 다른 시점이라면은 뭐 이런 사안들이 예. 그렇게 뭐 민감하지 않을 텐데 예. 이제 윤리위 소집이라든지 이런 걸 앞두고 있으니까 뭐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좀 이런 점을 좀 강조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이런 만남 자체가 조금 진실 공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나온 기사가요. 사실은 이 기사의 그런 어떤 취지 의도랄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요새 정치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뭔가 이른바 SOS를 요청하고 의지하려는 듯한 방향인데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내 갈등 상황에 뭔가 의견을 주고 개입하는 걸 좀 거리 두고 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 약간 거리 두고 있다. 이런 시각의 기사들이 오늘 많거든요. 윤 대통령이 좀 거리 두기를 한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께서도 취임식 때도 이제 그 환영연 이제 축하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몇 번이나 이제 강조를 한 게 당의 운영은 예. 전적으로 그 이준석 대표의 어떤 능력과 어떤 권한 안에서 이루어진다. 전적으로 이제 맡긴다. 그런 뜻을 뭐 여러 차례 좀 해 왔었고, 예. 그런 연장선상에서 당내 어떤 운영에 대해서 좀 뭐 시시콜콜 지금 현재 많이 뭐 개입 혹은 의견을 피력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이 사안뿐만 아니라 당내 문제는 굳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거나 개입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된다. 아무튼 오늘 언론들이 여러 가지 각도 해석을 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매일 출근길 이 도어 스태핑에서 뭔가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거 좀 아침에 챙겨 보십니까? 그 소식을? 예, 아무래도 뭐 언론에서 많이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 상황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양날의 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양날의 검이죠. 우리가 그런데 이제 몇 달 전만 이제 조금 되돌아가면 예.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한 어떤 그 비판 어떤적인 의견 중에 예. 그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꼽히는 게 과연 이제 소통하겠느냐, 불통할 거다. 검사 특유의 어떤 그런 어떤 때문에 불통할 거다. 예. 그다음에 또 어떤 업무 국정 파악 능력 이런 것들이 진짜 형편없을 거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비판 여론이 사실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역대 대통령 누구보다도 이렇게 활발하게 언론과 소통하리라고는 그때 당시에 이제 선거 때는 이야기했지만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려고는 아무도 생각을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제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지금 그 이전의 청와대 구조와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어떤 구조적 차이가 또 이런 것을 만들고 있는 거죠. 춘추관에 갇혀 있던 언론인들이 이제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곳에 딱 있으니까 1층에 있습니다. 예, 어쩔 수 청사 없이 1층에 이제 하기 있어요. 때문에 예. 또 그것이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또 가장 큰 어떤 목적이라고 눈을 이제 밝히셨던 거죠. 예. 이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면도 있지만 양날의 검이라는 제 표현처럼 사실은 저도 그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국가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시간이 오래 가도 안 됩니다. 불가능하죠. 예, 사실. 불가능한 예.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을 때
반드시 좀 실수 아닌 실수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적석 어떤 기자회견이라는 어떤 그런 예. 문제점은 또한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도스태핑 약식 적석 기자회견을 예. 숫자를 과연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면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아마 심각하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질문이 보통 한 5-6개 통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홍석준 의원님. 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영입한 셈 아닙니까, 지금요? 또 특위를 맞춰달라고.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이제 그 이전에 이제 그 대선 이전에 이제 이용호 의원님도 예. 그렇고 무소속이었다가 이제 예, 그걸로 그렇습니다. 가셨죠. 이게 좀 전국 정당으로서 집권 여당으로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어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도움되는 어떤 분들은 다 지금 포용을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인데 잘 아시는 예. 것처럼 양현기 의원은 삼성전자 최초 여성 임원으로서 자타 공인하는 이제 반도체 전문가로서 저도 며칠 전에 이제 평택 삼성 공장에 갔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우리가 60-70% 세계 점유를 하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아직까지 20%밖에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있고 특히 소재 쪽, 부품 쪽은 해외에 많이 의존하고 특히 예. 이제 인력 면에서 굉장히 현재 그 가르치는 사람도 부족하고 또 학생이라든지 뭐 이런 인력적인 면에서 굉장히 부족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반도체 특위에서 일어났던 문제를 좀 해결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 법 제도 정부 정책을 좀 가다듬자는 측면에서 이제 반도체 특위를 출범했는데 예. 저희 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영재 의원만큼 가장 국회에서 예. 가장 적임자가 없다고 봐서 이제 제안한 거고 양영재 의원 같은 경우는 검수완박 입장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분명히 냈고 또 예. 민주당 복당 이제 의사를 이제 철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좀 국가적인 그런 어떤 시각에서 예. 저희 당에서 제안한 이 반도체 특위를 이제 수락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이것이 이제 곧 뭐 입당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연결할지 예. 뭐 이런 건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